이번 시간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이제 폭포수하고 애자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럼 정확히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하나의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폭포수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CBD 반복론이라고 이 반복론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이 CBD 반복론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개발된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조립을 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고 또한 개체 지향의 단점인 약간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극대화한 약간 개발 반복론이에요. 그래서 이 CBD 반복론을 사용했을 때는 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좀 높이고 유지 보수의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고자 썼던 방법이 이 CBD 방법론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이 CBD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되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 또 여기서 나오는 단계별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방식을 호수로 할 것이냐, 어떤 애자일로 할 것이냐 등등 이야기 나오는 게 좀 많죠. 이 CBD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에 보면 이 산출물 관리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이 단계로 흐릅니다. 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 흐를 때마다 각각의 이제 필요한 산출물들이 좀 있어요. 일단 분석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이해와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질의서나 요구사항 정의서, 어떤 용어사전 등등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스케이스 명세서나 요구사항 추정 매트리스라고 만듭니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요구사항 추정 매트리스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내용과 이에 따른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 설계서, 그리고 개발에 관련된 개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감리를 받거나 아니면 또 프로젝트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볼 때, 이 요구사항 수정 매트리스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서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어떤 컴포넌트 설계, 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도 각각의 이제 산출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에서는 어떤 IA,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또는 메뉴 구조도 그리고 UI 기획이나 어떤 UI UX 방향, 그다음에 UI 설계서 그 외에 이제 디자인 시안, 디자인 작업이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되고요. 컴포넌트 설계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설계와 아키텍처 기반의 IF 명세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명세서, 컴포넌트 명세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이 단계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ERB, 그다음에 기본적인 DB 설계를 진행하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 설계는 그러니까 분석, 기획, 디자인이 작업이 되고, 구현 쪽부터는 이제 퍼블, 개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현의 단계에서 개발 표준 정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몇명 규칙, 뭐 코딩 규칙, 프로그래밍 가이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개발을 이제 화면 단위에 개발할 때마다 이제 단위 시험, 테스트를 하고, 그에 따른 단위 시험 결과서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험, 이 테스트 기간은 통합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합 테스트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테스트 계획서는 뭐 초기 단계에 작성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구현하는 단계에서 좀 많이 작성을 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통합 테스트 결과서랑 이제 인수 테스트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설계서라든가 어떤 매뉴얼 등등 되게 산출물들이 많은데 이러한 산출물들은 여기 URL이 있죠. CBD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라는 곳에 기본적인 산출물 양식과 포맷 그리고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CBD 방법론이나 어떤 산출물 관련 양식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양식들이나 또 체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제가 조만간
올려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를 좀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퍼포스와 에자일 부분을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개발 주기는 요구사항 분석, 어떤 설계, 구현, 배포, 유지보수 등으로 이제 일련의 과정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폭포수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저희가 1970년대에 아마 최초로 나온 게 이제 폭포수 모델인 거고, 에자일은 반복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에자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폭포수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거예요. 또 요구사항이 나오고 그 요구사항과 관련되고 이제 요구사항이 다 끝나면 설계를 하고 설계가 다 끝나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 다 끝나면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이 다 끝나면 테스팅을 하고 근데 이게 모든 과정이 한 번에 한 번씩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뭔가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한 섹션, 뭔가 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게 모든 단계가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포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뭐 회원부터 어떤 개발, 뭐 어떤 프로그램 뭐 쓸 것이고 게시판은 뭘 할 거고 모든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잡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고 그 화면별로 개발을 한다면 에자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분 부분 개선을 할 때도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할 때도 단계별로 뭔가 진행할 때도 할 때 하나 끝나서 뭐 하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끝나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다 완료하고 뭐 하면 뭐 하나 다 끝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폭포수와 에자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폭포수는 미리 도출돼요. 그렇지만 에자일은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 정의 같은 경우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나오고 그거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릴리즈 같은 경우도 포포스는 자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릴리즈 돌고 나서 하지만 에자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시스템보다는 사실 고객 중심에 좀 더 가깝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고객 니즈 충족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릴리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배포한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정기 배포가 있고 수시 배포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정기 배포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잡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많이 진행을 할 때 수시로 배포를 하고 수시로 빨리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이 릴리즈 부분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포포스 같은 경우 어떤 계획 중심에 반해서 에자일은 뭔가 학습 중심이다. 뭐 하다가 아니면 빨리 바꿔. 이거 하다가 또 맞으면 이거 가다가 좀 더 보완을 해. 등등 그렇게 진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포커스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시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자일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면서 빨리빨리 적용을 해보고 하는 부분이겠죠. 네, 포커스의 이제 현황 공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계획 중심으로 단계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단계별 약간 점검이 들어간다고 본다면 에자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도 프로젝트 초기부터 전체적으로 항시 체크하고 진행을 공유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같은 경우는 약간 수평적 단계별 개발이라면 에자일은 기능별 수직 개발입니다. 관점 또한 좀 다른 게 포커스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은 거의 단순 공사죠. 뭔가 마지막에 다 들고 뭐 뚝딱뚝딱 만드는 데 비해 에자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자체를 따로 별도로 볼 수가 없어요. 디자인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확장성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통합을 할 때는 폭포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의 테스트를 같이 진행하죠. 그렇지만 에자일은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통합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끝나자 바로 테스트하고 하나 끝나면 바로 테스트하고 또 오픈하고 또 작업하고 테스트하고 오픈하고 그렇지만 포포스는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오픈하고 약간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진단 방법도 폭포수 같은 경우는 계획에 따른 진척사항 진단이 있는가 반면에 예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회사가 원하는 비즈니스 방향대로 이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진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약간 폭포수와 에자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하나가 딱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어느 시스템인지 또 어느 작업에 따라 무엇이 더 맞는지는 각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